조경 BIM 설계 매뉴얼입니다. 이 연구 용역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특정 학원에서 연구 용역으로 진행을 했고요. 이게 상당히 디테일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2018년도 제작돼서 일단은 BIM 설계 기준 비용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설계 비용의 20%로 책정되어 있는데요. 실제로는 지금 12%로 발주되고 있는 현실이고요. 놀라실 정도로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하도 형태보다는 설계업체가 설계를 하지 않으면, 모델을 만들지 않으면 이 발주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 설계비의 약 12% 정도로 토목이랑 건축이 지금 거의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뭐 사업 책임 기술자 이외에 BIM 뭐 구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만 만들어도 벌써 인건비가 현실성하고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건 이제 설계업체가 병행해서 하는 방법으로 가야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 첫 스타트가 기존 토목과 인프라에 대한 부분을 먼저 넣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공원 대지 분석의 BIM, 지형을 만드는 BIM이 전체 비용이 이거 두 개 합치면 60% 이상 차지할 겁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아까 토목에서 만들었던 부분에 좀 그런 골프장 같은 기능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조경은요, 상당히 지형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외로 시설 식재 뭐 여러 가지들 집어넣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 모델 작성하는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BIM 어떻게 작성할 것이냐, VA도 활용할 것이고, 아까 같이 GPS 장비나 GS로 측량하는 부분, 세계 측지 좌표, 다 공동적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선정 부분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근데 저희도 이제 오토데스크 잘 쓰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것도 이제 비용 문제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일단은 테드가 뭐 250 정도 하고 1년이요. 레빗이 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시빌3가 350. 그다음 인프라웍스는 이제 뷰어로 대체로 쓰이고 있는데 한 265만 원 정도 되고 나비스웍도 350만 원 해서 기본적인 모델만 해도 한 2천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1년에요. 한 대에 1인당 이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용역비가 12%로 조금 간당간당하지만 만약에 설계를 병행하면서 한다고 하면은 또 그렇게 비싼 비용도 아닌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통합 모델을 작성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통합 모델을 직접 프로그래밍 해갖고 유니티라든지 언리얼 엔진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 아까 오토캐드 가격표에서 보신 것처럼 인프라웍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인프라웍스 같은 경우는 약간 퀄리티는 루미온급은 아니지만 웬만큼 나오고요. 숙목도 가능하고 다양한 기능들을 만족시켜 줄 수 있습니다. 항공사진 투영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인프라웍스를 사용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고급 PC를 GPU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고급 PC가 따라야 되고 그 다음에 일반 시민연단한테 배포했을 때도 250만 원씩의 비용이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비용 때문에 이걸 배포하기가 쉽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 배우는 측면에도 있습니다. 이 BIM의 주체가 누가 해야 되냐라고 하면 뭐 업체가 될 수도 있고 학계가 될 수도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프로그램 가격이 1년에 1,000만 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요. 대학생들은 3년간 무료죠. 교직원들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학교에서 하지 않으면은 일반 업체에서 이 비용을 감당해서 기초를 닦아간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하게 되고 그게 익숙해지면 이제 업계에서 하는 방식으로 가야죠. 이 프로그램 비용을 감당할 수가 현실적으로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유급대가 산정 기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비 정산 가격이 있고요. 공사비 산정 비율로 해서 잡는 부분인데 지금 뭐 거의 실비 정산 가격을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요즘 추세가 그렇죠. 설계 추세가요. 예전에는 이제 공사비의 5% 정도 설계비였고 여기에 다시 10%, 12% 정도가 BIM 비용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얘기해 보면은 이제 면적당 측량비 정도 되는 수준밖에 안 됩니다. 빔이. 그렇기 때문에 이걸 외주로 처리해서 운영하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또 VE에도 활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본 구상 단계 BIM, 계획 단계 BIM, 기본 설계, 실시 설계 BIM, 시공 숙성 BIM, 그 다음에 이용 단계에서의 메타버스라든지 앱으로의 활용. 그러니까 이게 작은 비용을 주고 해야 될 일은 이만큼 많이 있게 되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건 메인 설계사가 끌고 나가지 않으면은 쉽지 않고 그 다음에 시공 후 같은 경우는 이제 관리 용역이 있기 때문에 관리 용역에 타서 관리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일 힘든 게 이제 아까 대지 분석입니다. 대지가 왜 어렵냐면 기존에 적용해서 설계할 때는 인프라팀 토목에서 다 지역 만들어 오고요. 스팟 정도만 찍어주는 상태였고 등고선은 그냥 어떤 모든 걸 평지로 가정해 놓고 그냥 마운딩을 그리는 수준의 설계를 했었습니다. 근데 BIM이 요구하는 방향에서의 설계는 실제 현실하고 똑같은 정도의 수준의 지형을 요구를 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골프장 설계 방식도 일부 차용해야 되고요. 측량 방식, 그 다음에 삼각형 방식, 그 다음에 사각형 방식, 여러 가지 지형 표현 방식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한 예로 등고선 표현 방식입니다. 이건 이제 골프장에서 그린티 벙커를 GTB라고 합니다. GTB 만들 때 하는 방법인데,
콘타를 0.25 단위로, 25cm 단위로 잘라갖고 디테일 표현을 하게 되지만, 문제점은 뭐냐면, 196.8이라는 점을 요 사이에서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 높이가 들어가는 페이스를 집어넣는 방법이 이제 폴리건 방식이고요. 그래서 골프장에서 설계 방식을 일단 따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마운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등고선이 배분이 된 다음에 이 독립 마운딩은 가능하지만, 이거는 이 등고선으로 인해서 평지가 형성된 다음에 마운딩이 타는 그림이고요. 일반적인 마운딩들은 다 이렇게 사면형으로 이렇게 생기죠. 이런 식으로 그려주지 않으면은 실제로 3차원이 구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하는 방법으로는 이제 표현 자체가 안 되고요. 3차원으로요. 그 다음에 어떤 지변을 0으로 보고 플러스 3, 6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로 되어서 3차원 모양이 안 나오고, 토공 양을 산정할 때도 지금 양단면 평균법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섹션들을 다 끊어줘야 되고, 거기 또 암선을 집어넣게 되게 되면 기존 설계 방식을 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적용해서 이 BIM을 하기 가장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 토목의 이 모든 부분을 다 마스터를 하고 골프장 기술, 측량 기술을 넣은 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을 해서 이거를 뽑아내는 형태를 개발하는 단계가 적지 않게 들어갑니다. 비용이랑 시간들이. 이런 과정을 건너뛰고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게 쉽지 않은 게 뭐냐면, CBSD 같은 경우는 벌써 한 15년, 20년 된 프로그램이지만 아직 그런 부분들을 전혀 시도하지도 않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오토데스크에 질의를 하게 되면 이제 엔진 같은 걸로 직접 만들어 써라, 서드 파트로 만들어 써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있죠. 여기 완전히 레벨화 시켜서 마운딩을 이렇게 그려보게 되면요. 이거 레벨 마운딩이거든요. 현황은 56.54에서 59.31로 3m 차이가 나는데, 마운딩은 레벨이기 때문에 실제로 하늘로 튀어 올라가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경사에 맞게 돌려서 그리게 되면은 이제 왜곡된 마운딩, 높이의 마운딩이 아니라 왜곡된 마운딩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도 이제 등고선을 이렇게 나눠 그려야 되는데, 그런 사례들 하면 이게 등고선을 다 배분을 해주고 이렇게 다 그려주고 평지가 되는 부분에서만 마운딩이 형성되게 되고, 실제 시공을 하게 돼도 요 밑에 평지 부분 토목 측에서 장비도 시공하게 되고 별도로 마운딩 조성하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요. 요런 형태로 이제 설계가 되지 않으면은 3차원 지형의 기초가 되지가 못합니다. 그리고 물론 요것만 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1단계 마운딩 단계고요. 이제 이거는 이제 게임이라든지 환경영향 평가 단계에서 쓰는 이 쿼드 방식이죠. 사각형 방식, 등고선 방식이고, 이제 이거 게임에서 쓰는 터레인 방식, 사각형 방식이죠. 그 다음에 이게 트라이 방식입니다. 트라이 방식은 이제 도로라든지 토목, CBSD가 쓰는 방식입니다. 등고선도 물론 쓰죠. 여기에 등고선과 그러니까 트라이가 합성된 폴리곤 방식이 합성된 방식을 적용해서 적용해야 되는데, 보여드리면 이런 사례들입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등고선이 들어가 있고요. 3차원 폴리선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트라이를 형성하는 구조가 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고, 멀리 있는 등고선은 이렇게 25m 간격으로 그리고요. 그 다음에 10m, 5m, 0.25 등 골프장 설계를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디자인은 3차원 폴리로 설계하거든요. 이렇게 형성을 하는 방법을 이제 공원에 그대로 적용하면 큰 무리가 없고요. 자, 이렇게 지형을 이제 트라이로 형성한 겁니다. 아까 그 골프장 그림을요. 이렇게 되고요. 이건 레빗으로 변환한 모양입니다. 이렇게 큰 무리가 없이 어떤 형태가 자연스럽게 나오죠. 이런 폴리곤으로 된 동선이라든지 등고선하고 만나는 부분도 깔끔하게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지금 이게 초하루나 감목들 표현한 부분들. 그리고 이게 어디가 암이 노출되고 어디가 성토 지역인지도 분석이 가능합니다. 암 데이터를 집어넣게 되면. 그리고 이게 밑에 관로 데이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3차원으로. 그래서 이제 배수 같은 경우 수리 계산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밑에 하부 관로망을 본 그림이고요. 자, 이게 지형 형성 과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어떤 시설물을 먼저 그리고 수목을 먼저 그리고 이런 작업을 먼저 하고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측량에 대한 이해, 그 지형을 만드는 기술, 그 다음에 토목 데이터를 입력하는 기술이 안 되면은 기반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아무리 시설물을 그린데도 올려놓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시간을 가져야 되고요.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공학 기술하고요. 그 다음에 코딩 기술을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걸 자동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투자를 안 하고 빔을 간단하게 특강 정도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가장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그런 부분들 이제 넘어가고, 이제 아까 같이 요소 부분입니다. 이제 식재, 시설, 구조물, 포장, 이런 부분이 되겠죠. 이런 거는 아까 같이 LOD가 됩니다. 레벨 오브 디벨롭먼트, 레벨 오브 디자인, 뭐 디테일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100부터 500까지 있어서 이렇게 구분하게 되어 있고, 뭐 구상 단계에서는 이렇게 그리고 실시 때는 이렇게 그리는데, 게임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리냐면 이걸 다 제작을 합니다. 다 제작을 해서 그 카메라의 위치에 따라서 가까워지면 레벨 5를 키우고요. 멀어지면 레벨 1을 키우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요즘은 이제 인공지능으로 해서 하나를 만들면 줄이는 거는 컴퓨터가 해주는 이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라이브러리 구성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공통적인 요소들이죠. 라이브러리, 패밀리라고 그러죠. 레빗에서는.
그래서 시설물, 벤치, 뭐 파라메트릭을 하는데 조경에서 파라메트릭으로 되는 시설을 찾기가 쉽지가 않죠. 일반적으로 매놀 정도가 있습니다. 매놀은 다이아가 정해져 있고 높이가 변하기 때문에 파라메트릭 기법이 적용되는데 조경에서는 적용할 수 있는 제품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앉은 벽도 평지에 있는 게 아니라 지역면에 앉기 때문에 그것도 파라메트릭 요소를 적용하기 어렵고 그래서 말은 파라메트릭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쓸 데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라이브러리 형상 기준들이 있습니다. 이제 지역 만드는 부분, 도로 만드는 부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예전에 디자인은 적용해서 했기 때문에 포장공이나 디자인은 적용 파트였었는데 이 토공이랑 지금 3차원화 되면서 합쳐지는 결과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입체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토목 기술을 모르고 디자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옹벽도 집어넣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BIM에서의 차이점은 예전에는 조경에서 작업하고 측량하는 사람 따로 있고 토목 따로 있었지만 지금 이 모든 걸 혼자 작업해야 되는 이런 형태가 됐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동화가 필요한 이런 형태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수목을 안 치는 부분, 잔디 초화를 안 치는 부분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식재만 하고 러프하게 클라우드를 해가지고 관목을 그려갖고 뭐 100단이면 100단, 200단을 뭉쳐갖고 하게 되면 BIM의 이 디테일 정신하고 좀 맞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관목 같은 경우에 2000주가 들어간다면 2000주를 다 그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BIM은 또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 그리고 심지어 초화류까지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GPU를 사용해가지고 메모리 분할을 해서 만들어서 한 사례이고 저희가 그렇게 적용한 사례는 한번 지금 동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정은 이렇습니다. 이제 현황에 있는 수목을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요. GPS, GNSS 작업을 하고요. 이게 보시게 되면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관목을 그리게 되는 다음에 해치로 처리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의 BIM 처리는 뭐냐면 관목을 그리게 되면 3차원 블럭이 계산해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요 입체 지형에 맞게끔 높이를 찾아갑니다. 보시는 것처럼 입체로 관목이 들어갔죠. 관목이 들어갔고 높이에 맞게끔 위치를 찾아냅니다. 그럼 요 데이터의 정보 데이터, XYZ 데이터하고 수목, 규격 이런 데이터들을 DB로 배출하게 됩니다. 그렇게 배출해 놓은 상태에서 이제 아까 그 블럭을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스피드 트리를 통해서 수목을 작성합니다. 스피드 트리는 수목 수간들은 다 폴리곤 형태로 만들고요. 이 잎들은 PNG 파일로 만들어서 흩날릴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드는데 저용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물리력을 부과해서 지형에 맞게 떨어지게끔 이렇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조경 수목은 다 만들어서 이렇게 식재를 모아놓고 있죠. 뱅크화해서. 그래서 이게 수목 군락이 3D 좌표의 정보로 추출이 됩니다. 스케일과 위치, 좌표, 수목, 규격이 돼가지고 뭐 탄소 저감량도 추가하면 더해지겠죠. 그리고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바꿔서 이건 C샵으로 바꿔서 이렇게 형성될 수 있게끔 유니티에서 엔진에서요. 언리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형태로 갔기 때문에 이 관목에 아까 보시는 것처럼 3차원으로 그대로 앉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루미온으로 갔을 때도 이 좌표를 보내줘서 자동 식재 변환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드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사람이 다 손으로 해갖고는 이제는 일이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2D보다. 그러니까 별로 의미가 없고 이제 더 사람도 좀 더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코딩이 전체 작업의 5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걸 가지고 지형을 작성하게 되고 이런 단순 반복 작업을 다 자동화하는 이런 형태로 가게 되겠습니다. 자, 기타로 이제 놀이시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다 아까 같이 이제 레빗으로도 주로 많이 만드는데 이제 복잡한 시설은 또 레빗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택지 개발을 하게 되면 이때 이런 얘기가 있어요. 모든 시설을 다 만들어서 배포하자 얘기하지만 저희가 택지하게 되면은 저희가 블록이 지금 세보니까 한 4,000개 이상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새로운 프로젝트 할 때 겹치는 게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이 지형 타는 건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건축물 틀려지고요. 이 구조물들도 다 모양이 틀려집니다. 회사가 바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배포해 봐야 그닥 이득은 없고 그냥 빨리 편하게 적당하게 그려내는 게 일단은 시스템 패밀리고 이걸 작성한다고 해서 적용 BIM의 기술이 일부 향상되는 건 있겠지만 근본적인 자동화라든지 공학 기술이라든지 지형 다루는 기술이 발전하는 게 아니라 그냥 3D 툴을 다루는 능력이 발전된다고 그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 레빗으로 작성하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캐드 도면을 읽어드려서 레빗화 시켜서 물량 뽑고 이 돌리는 작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에 의미가 있는 거는 목표라든지 데크 이런 것들은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물량을 산출해야 되니까. 근데 벤치라든지 파골라 일식으로 구입하는 물건은 그 디테일을 다 구해봐야 어차피 일식으로 사오기 때문에 수량 산출의 의미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 거 감안해서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패밀리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멍의 장선 뭐 다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라이노 같이, 그 기록물 같이 복잡한 부분은 라이노를 통해 만들어야 되고, 발로 같은 경우는 시베3D라든지 LLX MEP 이런 것들을 주로 사용하게 되고, 잔디 투하루 같은 경우는 아까 같이 2D 작업한 걸 다 3차원으로 만들어서 지형에 맞춰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자동화 툴을 만들어야 되는 것들. BIM을 통해서 이제 수량 산출하고 보고서 작업하고 포진 템플릿을 만들고 자료 호환시키고 내역까지 자동화시키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뷰어하고 형상화 시스템 매핑 기술 접목을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핌을 발주했는데 이걸 받으려고 해서 이 모든 프로그램을 발주처에서 설치해서 볼 수도 없고요. 그다음에 심의위원이나 검토하는 분들이 이걸 다 깔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적용에 맞는 뷰어를 제작하는 게 가장 또 핵심 기술이 되겠습니다. 아까 지형 만드는 기술, 자동화하는 기술, 뷰어 만드는 기술들이 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제 추진 방향은 시범지구 설계를 먼저 하고 어떤 실시 설계 적용을 한 다음에 수목 라이브러리 배포, 시설 라이브러리 배포로 해서 일반화하는 기술로 되어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측량이나 토목이나 자동화나 비오 만드는 제작 기술이 없다 그러면은 이걸 빨리 배포해갖고 지형을 만드는 게 별로 의미가 없고 특히 레빗으로 지형을 만들게 되면 거의 좌표를 일일이 손으로 만져서 입력해야 되거든요. 시빌3보다도 좀 못한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시빌3에서 만든 거를 레빗으로 넘어가는 그 또 다이나모가 필요합니다. 일단 뷰어 사례입니다. 뷰어는 이거 한 몇 년 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업그레이드 됐지만 도안상 몇 년 전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F1 누르게 되면 이 도움말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게 옛 지형입니다. 옛 지형들의 모형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지맥하고 수계들을 이렇게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야경, 그 다음에 뷰 1, 뷰 2, 뷰 3 이렇게 보여주고 여기서 트리를 키면 수목이 이렇게 자라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이프를 누르게 되면 지하 관로들이 이렇게 표현되겠고요. 그 다음에 빌드, 주변 건물들이요. 건물들, 유무들. 그 다음에 이렇게 레벨을 찍게 되면 이 레벨이 높이하고 경사, 좌표들이 다 나오게 됐습니다. 이게 안전 경사들이 이렇게 찍히면 다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 경사면 0.35%로 장애우 경사로는 문제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거고요. 현장에 있는 이 온도하고 습도가 이렇게 찍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모드를 하게 되면 이렇게 드롭 모드를 통해서 다닐 수가 있습니다. 키보드로 제어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모드를 변경하면 자전거 모드. 잠깐만요. 제가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그쪽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드를 바꾸게 되면 차량 모드. 이렇게 해서 볼 수 있게끔 다양한 기능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인 모드를 하게 되면 이제 빗물 시뮬레이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불을 흘려서 물리적으로 물이 흘러가는 모양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메모리를 올려서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하게 되면 이제 관로까지 타고 나가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제 수목 부분들은요, 3단계로 구분됩니다. 이제 처음에 없는 단계, 교목만 처음 식재했을 단계, 그다음에 관목까지 표현된 단계, 그 다음에 20년 후에 수목 성장 단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걸로 돼가지고, 됐고, 이제 뭐 탄소량도 집어넣으면 이제 산출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게 왜냐면 엔진으로 만들었고 실제로 제작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요. 그냥 뭐 차가 다니기도 할 수 있고, 뭐 다양한 표현들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거 보시는 것처럼 항공사진으로 찍은 것들을 이렇게 투영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람들을 이제 AI를 넣어서 이용하게 되면 주로 이용하는 부분, 사고가 나는 부분, 민원 발생하는 부분도 이제 장기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코딩 능력을 갖추게 되면은 이제 또 활용하는 부분이 많고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